시험이 이제 치러진 지가 일주일 됐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믿고요. 이번에 문제 한번 난이도랄지 총평을 해보자면 문제들 자체는 평이했고 중하 정도 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100점 만점 맞았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에 빠져서 아니면 뭐에 씌어가지고 한 문제 정도는 틀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면서 우리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교수님들이 제 교재를 샅샅이 이제 연구하기를 시작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례 한두 개나 제 교재에 이제 미처 실리지 않았던 거 그거를 또 딱 교묘하게 낸 거랄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조문이 하나 초단시간 근로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시간 근로자의 기본 2조에 있는 근로기준법 2조에 있는 그 정의 같은 걸 이제 지문으로 한달지 제 교재에 이제 없는 걸 간파하시고 그렇게 한 두세 개 정도는 제 기본서에 빠진 것인데 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노조법이랄지 뭐 최인법이 바로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게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었겠다. 근로기준법이 먼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조금 뭐 노력하신 것 같고 또 바로 주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그 와중에서는 지문 정답을 3번이나 4번으로 돌리면서 조금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바로 주워 먹도록 손에 쥐어주진 않고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의 흔적은 좀 보이더라. 그 정도는 해야죠 노력을 돈 받고 출제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뭐 다 조문 그 자체든지 기본적인 사항들 심지어는 기출문제에 몇 번 출제됐던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변형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하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은 다 합격해서 나가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인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문제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코로나인지 모르겠지만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나서 이제 더 멋있어졌다 그런 거를 댓글에 올리시거나 하시면 크게 환영합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최저임금법 수습근로자 뭐 수십 번 한 것 같죠? 기본서 216페이지에 정답이 2번이죠. 2번. 정답이 2번이고 1번으로 또 되어 있나? 1, 3, 10%죠. 그래서 문제풀이 자료를 다시 올릴게요. 하여튼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3개월 이내에 대해서 수습을 근로계약에 이제 설정을 했을 때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그 자체 출제였고요. 자, 2번 단체협약 했을 때 1번 딱 보시면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근로계약은 서로 구두로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죠. 근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해서 당사자 쌍방에 서면 날인이 들어가야 되지. 그게 이제 단체협약인 것이지.
구두로만 한 것은 그냥 확약 정도 되겠죠. 단체협약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번 읽고 바로 맞춰야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이제 읽는 것은 시험 끝나고 나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노동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조문이고, 3번 그렇죠.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비해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기준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양면적인 효력을 갖는다. 양면적 효력설의 입장에서의 규정이죠. 노동 그래서 단체 협약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자, 4번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자, 3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3번 보시면 직권으로 신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 몇 번 나왔던 지문인데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프리한 형태예요. 노동위원회에서 절차는.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막 이렇게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판사가 생각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노동위원회는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도 막 하고 그래요. 직권으로 증인을 필요하다 생각하면 출석하게 해서 질문할 수도 있죠. 자, 1번 뭐 정의고요. 2번 해고하고 똑같아요. 구제명령 내리든지 기각하든지. 자, 4번 이 정도는 부당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81조이랑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고요. 자, 문제 4번 옳은 것은 17세 다 만이죠. 만 18세 미만자들 연소자라고 하죠. 연소자 735 15 엄청나게 했죠. 이거는 1번 고르고 2번을 읽으신 분은 아마 이번에 한 문제 정도 틀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민법상의 미성년자 만 19세로서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고 그 외엔 연소자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말이 빠졌거나 18세 미만이 아니라 15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15세 이상, 15세가 기준이 되죠.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 4번. 그렇죠. 틀린 것이죠.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5번. 교섭 창구 단일화. 옳지 않은 것. 저희가 이제 뒤에 또 좋은 출제는 아닌 측면인데, 종사근로자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가책형으로 하는데요. 8번 문제 8번에 가서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이 종사근로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노조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정의에서 2조 4호 라목 단서 부분, 그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그 이제 판례에서도 기업별 노조에 해당하는 조문인데 마치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오해를 산다 해가지고 그거는 삭제를 하고, 더 혼란을 주는 이제 그러한 어떤 문구로서 종사 근로자에 한해서 사업주의 경영에 차질을 주지 않는 뭐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이 가능하고 등 해서 종사 근로자라는 내용 그 단어를 요소에다가 많이 넣었어요. 종사 근로자가 아니면 임원도 될 수 없고 대의원도 될 수 없고 교섭 창구 단일화의 어떤 조합은 수를 하려면 이제 과반의 노동조합을 따져야 되잖아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그래서 조합원 수, 머리 수를 따질 때도 종사 근로자를 따지고, 쟁의행위를 할 때도
과반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종사근로자에 한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사근로자라는 걸 써서 해고자랄지 구직자랄지 실업자랄지 조합의 이제 규약에 따라서 기업별 노조도 얼마든지 그들을 조합원의 범위의 대상으로 포섭을 할 수가 있는데 종사근로자로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을 하는 거는 또 이제 그 장난치는 거다. 독소 조항이다. 라는 노동계에 이제 비판이 많이 있는 거고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입장과 지금 충돌이 이제 사실상 있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들이 있겠어요. 어쨌거나 종사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노조법이 이제 규정되게 되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모든 조합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 조합원을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틀린 거고요. 자, 1번 그렇죠. 기본 조항이고 2번 합리적 이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교섭 청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격이 돼서 어떤 보장도 없어요. 자, 3번 원칙적으로 그렇죠. 분리뿐만 아니고 통합도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8번을 같이 먼저 보시죠. 자, 1번 틀린 거죠. 그냥 조문만 공부했어도 7, 80%는 맞춘다. 3년이죠, 3년. 자면서도 이런 거는. 그래서 역시 또 문제 풀이니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노조법 5조 조문 자체고 3번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대의원을 그렇게. 2번에서 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관 이제 생활을 시작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노정 업무, 노동조합의 기능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도대체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겠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사용자는 주장을 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사의 마음이면서 그 입구에서는 감독관님들의 여러분들의 기준, 잣대에 의해서 판단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바람직합니다. 뭔가 혼란스럽고 해야 저희의 존재의 의미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정립돼 나가겠죠. 자, 4번.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2조 4호 라목 단서에 해고된 자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중노위 제시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이제 본다라는 그걸 문구만 바꾼 거 아니냐.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돼서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산별 등의 초기업별 노조에 있어서는 종사 근로자와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그리고 단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6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마르고 닳도록 한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튀어나올 일이 없죠. 노동법 결혼시험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원래 사회복지에서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사회복지에 속해 있다가 노동법이 튀어나온 아자 아니냐, 아류 그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장관일 수도 있겠는데 의심의 어떤 생각을 하다 못해 1번, 2번, 3번을 또 꼼꼼히 이제 보거나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 1차나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행정고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알고 생각이 깊고 머리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1차 합격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2차는 또 유지할 수도 있는 게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논리가 서 있으면 그 필력이 나오기 때문에 2차는 또 합격을.
노무사 시험도 기자 출신들이랄지 뭐 그런 사람들이 금방 합격하고 이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아주 얇은 사람들이 좀 2차에서 많이 경쟁률이 좀 있다 보니까 고배를 마시고 그렇죠. 저희는 1차 시험이니까 얇게 생각을 해야죠. 보건복지부 장관 일념은 없는 거죠. 자, 문제 7번.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제 이거는 눈치 테스트, IQ도 아니고 눈치 테스트 의미다. 그래서 다 보니까 벌칙인데 과태료 돼 있죠. 경미한 것은 과태료일 것 같고 좀 중대하고 엄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일 것 같다. 그 정도 통밥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디귿 니을은 뭐 게시할 때 게시할 거 사항을 게시 안 한 거, 뭐 주지 안 시킨 거 경미하죠. 딱 느낌이. 그리고 보고하라는 거 좀 안 한 거, 감독관한테 뭐 약간 트릭을 쓴 거, 그 정도는 과태료 아니겠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최저임금법은 엄하고 막 양벌 규정이고 쌍벌로 돼 있다 했죠. 병과 규정. 그 정도로 엄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했거나 최저임금이 야 9,160원이었냐? 나는 10,000원인 줄 알았어. 미안해 하면서 10,000원 주다가 떨어뜨리면 엄하게 벌칙을 부과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눈치 테스트하는 다양한 풀의 문제들이 20문제 가운데서 출제가 됩니다. IQ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눈치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얼마나 성실하냐 완벽하냐 테스트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판례하고 하지만 정답 맞추는 것과는 장식의 효과 일 뿐이다. 100점 맞는 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따 보실 거예요. 자, 9번 취업 규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 문제죠. 3번이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앞에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의 문제 중에 2번의 문제에서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위반하는 단체 협약의 그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는 것과 어긋나서는 아니어야 된다. 이건 뭐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제가 강조해서 한 것들인데 이렇게 좀 냄새 뭔가 사이클이 비슷한 지문을 중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는 것은 저희가 지문 4개씩 해서도 20문제 하면 80지문인데 다 하나하나 좀 독립된 별개의 관련성이 없는 그런 문제를 내야죠.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따듬는 과정에 어떤 시간이 좀 부여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저희도 모의고사 참여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지문 하나라도 뭐 이렇게 꾸정물이라도 하나 안 튀게 그렇게 다 이제 겹치지 않는 작업을 하거든요. 뭐 단체 협약과 엄연히는 이제 다른 조항이긴 하지만은 뭐 결국 뜻이 통하는 단체 협약이 최우선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긋나서는 아니냐는 거고 그 부분에서 위반되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효력을 갖지 않는 거고 일맥상통하는 지문인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다. 1번은 과반수가 아니죠. 대표하는 자가 아니죠. 자, 2번은 3분의 1이 아니고 4번은 의결이 없어도 되는 거고 다 조항 그 자체입니다.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판례 문제죠. 이거는 1번은 참작은 할 수 있다겠고 2번은 절차 규정이 없으면 안 지켜도 무관하다겠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다 기본서에 이제 제가 인용이 된 판례들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재심 과정까지 1년에 하나의 절차를 본다. 초심하고 재심, 보통하고 특별 그 절차를 하나의 어떤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재심에서 보완됐다면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자, 4번. 사실상 해고인 거죠. 그래서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한 발령 수리를 안 하고 발령을 복직 발령을 안 해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해고다. 이거는 기출문제집에도 나왔다. 그래서 기출문제집도 조금 반복해서 보셨어야지 이제 100% 커버가 되는 것이죠. 자, 11번 옳지 않은 것은 딱 보면은 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시급 1급, 주급, 월급, 도급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평균임금이라고 했다면 틀린 것이 이제 3번이고 정답이다. 자, 1번은 14일이죠. 자, 2번은 1개월 초과해서 지급해도 되는 그러한 수당들을 이제 시행령 23조 규정 기본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4번 그렇죠. 43조 1항 전액 지급 원칙에 있어 일정 부분 공제하고 지급을 하려면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12번 문제 1번하고 문제 12번하고 1초짜리 문제들 그냥 얼른 집어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특례업종 왕창 줄였죠. 이제 줄이고 그 와중에 노선 여객 자동차 그러니까 운송업은 들어가는데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뭐 벚꽃 보러 나와가지고 수유에서 노량진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노선 버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이렇게 버스 딱 그 노선에 따라서 갔다가 왔다가 그거는 이제 특례업종에서 뺀다. 특례업종에서 빠지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으니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는 수없이 했어요.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운전사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혼자 할 일을 장시간 근로 하면서 막 자꾸 사고 나고 하니까 둘이 이제 교대로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버스 기사들이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오늘 오면서 기사가 아주 그렇더라고요. 운전 솜씨도 그렇고 또 무슨 그 현금을 받지 않는 시범을 운행을 한다고 정거장마다 노인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1,000원짜리 넣으려 하니까 이거는 현금을 받는 차가 아니다. 실갱이 계속 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런 미친 정책을 현금 그래서 내려서 현금 저기 받는 차 타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정책들이다. 이런 것과 또 뭐 관련이 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면 저도 카드가 노무사 워낙 돈을 못 버니까 카드가 교통카드 겸용 정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침 현금을 또 안 갖고 다니니까 버스를 탔어. 그럼 이제 사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싸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뭐 적어라 서울시에다가 뭐 해야 된다. 그러다 사고 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 막 60, 70 넘은 분들은 그런 개념이 정립이 안 될 텐데 맨날 며칠 그렇게 싸우겠던데. 어쨌거나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문제가 많다. 특례 업종에서 빠졌다. 수없이 말씀드렸었어요. 자, 13번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그렇죠. 그냥 막 시행할 수 없죠.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들은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이런 방법이나 기준 결정 등은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통보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협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100%는 아니고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판례는 느슨하게 본다.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고. 자, 14번 옳지 않은 거 이행강제금. 최근에 이제 뭐 5천만 원인가로 바뀌었죠. 3천만 원 바뀌었죠. 그렇다고
그런 거 이제 최근에 바뀐 법을 아직 시험 시행 이후에 바뀌는 것까지는 공부하지 마시라 했죠. 그랬을 때는 바로 고민 없이 3번인 거죠. 2천만 원. 2년에 걸쳐서 2년 못 넘어가고 2년에 걸쳐서 1년에 2번 해서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기출 풀이 때도 그랬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되고 1번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15일 이내에 이행 개헌까지 구제 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15일 이내 그 이행 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알려줄 수 있다 했죠.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뭐 일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이행 됐습니까? 라고 확인을 한달지 뭐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3번이 답이고. 자, 영업량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2번, 3번이 하도 반복을 했던 거라서 4번이 이제 이렇게 아리까리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기본서 52페이지에 유사하다라고 해서 돼 있지만 1번 보시죠. 실질적으로 해거나 다름없죠. 일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2번 포괄승계 되지만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다겠죠. 양쪽에서 다. 그건 지 마음인 거고. 3번 포괄승계 됐다 하면은 종전 근로계약 그대로 취약규칙도 그대로 단체 협약이 있다면 단체 협약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 결합의 측면에서 A, B사의 단체 협약을 이제 통일대하는 취약규칙 통일하는 과정, 근로계약도 다 마찬가지로 자치 규범들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같이 간다 했어요. 그러면 4번을 읽을 필요 없이 4번이겠다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번을 딱 보니까 다투는 자는 승계가 안 된다 했죠. 근데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복직은 안 시키고 있어. 그랬을 때는 승계가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건 이제 다투는 자는 승계하지 않는다. 다투고 있는 자는. 근데 다툼이 끝난 자는 승계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논리를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자는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제 기본서 52페이지에 해놨더니 우리 출제위원께서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다가 책들을 걷어간다고 해요. 유심히 보시다가 이제 민사소송에서 해고 무효되고 복직이 안 된 자는 없네 하고 냈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이에요. 예.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는 시험도 보기 전에 막 그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하려면 책이 이제 1000페이지가 되죠. 예.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하나를 알면 열이 아니라 둘만 알아도 하나를 보면 말이 잘못됐죠. 하나를 보면 하나를 보고 이해를 하면 둘 알게 되는 정도만 돼도 이거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이 명확하니까 4번은 유사하게 추론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만 이제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이제 나오겠죠. 쟁의행위 16번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했었고 직장 폐쇄가 그러니까 정당한 쟁의행위 직장 점거든지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장 폐쇄가 정당하게 이제 발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직장 폐쇄가 이겨서 퇴거에 응하지 않게 되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죠. 기본서에도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있고 기출문제에서도 있고 많이 있고요. 그래서 1초짜리다 이것도 1초짜리. 2번 변질된다 했죠. 음식뿐만이 아니고 3번 조문 자체고 4번 그렇죠. 직장 폐쇄가 위법하다 했을 때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그 정당한 직장 폐쇄의 경우에 임금 지급은 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효과라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위법한 뭐 쟁의행위다 하면은 할 말 없고, 위법한 직장 폐쇄다 해도 할 말 없고, 양쪽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폐쇄가 우위를 점유한다는 거고. 자, 17번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이제 근로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임금명세서 관련해서는 5월 달에 이제 적용이 됐는데 7월경에 이제 제 책이 이제 출판이 됐죠. 뭐 6월 초에 만들어 가지고 7월에 바로 출판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급은 하고 했는데 임금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반영은 안 됐던 거죠.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다 해 가지고 조문이 하나가 이제 임금 명세서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 근로계약서 랄지 또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라고 이제 돼 있죠. 근데 임금 명세서 부분은 이제 안 들어와 있지만 전자문서에 따른 오히려 전자문서로 주면 깔끔하잖아요. 예. 그게 포함 안 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100% 완전히 기본서에 다 담아서 그거를 학습해서 100점 맞는 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좀 헷갈리면 2번 보면은 아마 수없이 봤던 좀 도급 근로자 시간에 따라서 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근로 시간에 따라서 일정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돼야 된다. 3번 비상시 지급 조문 그 자체고. 4번 이것도 막 깊게는 들어가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 조문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은 여러 차례 한 것이죠.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조문 자체의 내용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최대한 개정법 관련 사항을 다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시차가 살짝 있어서거나 아니면 좀 빠뜨리거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돼서 빠뜨리는 경우가 이제 18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은 단시간 근로자란 하고 이 개념 정의는 2조에 7호인가요? 있는 부분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수없이 구두로 설명을 했지만 이 조항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부분은 이제 강조하면서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1항은 지문 1번에 2조 1항 9호 부분은 기본서에는 빠져 있었던 거지만 당연한 거다.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했고, 자 2번 보시면은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그 비율을 정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죠. 근로 시간. 통상 근로자가 40시간이면 단시간 근로자는 짧은 이제 근로자니까 20시간이라고 했을 때 절반 정도치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3번, 4번은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연차, 퇴직금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틀린다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자, 19번. 옳지 않은 거. 이 문제에서도 지문 4번의 판례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는 인용은 안 됐어요. 3번은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1번, 2번도
원칙적으로는 전직 처분은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권리 남용에 해당되거나 하면은 이제 안 되지만 부당할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넓다. 정당성의 범위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든지 권리 남용의 어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자하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2번 같은 경우 그래서 현저하게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권리 남용으로 본다. 근데 그러니까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3번에 보면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지의 판단 요소가 아니라겠죠. 협의 절차는 의견 청취하면 되는 거고 알았다 고생해라 하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를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돼버리는 것은 아니다.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돼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번이 틀린 게 되고 4번은 그냥 가만히 읽어보면은 당연한 말이에요. 사용자가 전직 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하지 않아야 되고 업무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업무상 필요 측면은 인원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겠죠. 예. 이 지사에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일이 없어 이 지사에는. 근데 10명을 두고 있는데 저 지사에는 바로 수도권 안에 있는 저 지사에는 뭐 일이 적은데 5명 일이 많은데도 거기는 3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몇 명 보내는 것은 배치 전환 시키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업무상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3번으로 펜이 가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싹 잉크 보니까 내 손이 그냥 싹 그렇게 가는 거죠.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빛보다 빠르게 내 손이 딱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범위를 넓히면 안 됐다. 기본서 충실하게 반복해서 한 10회도 하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면 시간 여유가 좀 이제 하다 못해 20문제를 5분 만에 풀고 나서 그래도 5분 정도는 더 10분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조금 남겨놨다 라고 한다면 까치밥으로 남겨놨다 한다면 그 남는 시간에 지겹잖아요. 시간 다 보내기 또 시간도 안 끝났는데 막 뛰쳐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럴 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보면 더 씩 웃으면서 이제 그때는 이성을 찾으면서 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한 2~3문제인데 정답 맞추는 거는 아무 지장이 정상적인 공부만 했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자, 20번 해고.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1번, 2번, 3번까지는 일단 읽어야 되는데 길잖아요. 판례 내용, 지문이나 이런 게 기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긴 것을 좀 남겨놓고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 근데 고수이신 여러분들은 딱 봐도 통상임금에 국한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4번에 한정하고 국한하고 절대적이고 막 이제 그런 것들 냄새가 확 나는 것들 고수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이 딱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미시적으로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눈이 나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위에서 인공위성이 레이더를 쫙 비춰서 스크린에서 보듯이 국한된다? 4번 통상임금에 국한할 일은 없지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기출문제지 83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지 하면서 풀고 이제 기분 좋게 나오면 한 이틀 술 마시고 이제
잠자다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떨어지면은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 노동법 때문에는 웃었는데 100점 맞아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에서 이제 상상치도 못한 구멍들이 한두 문제가 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은 있죠. 노동법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다. 그런 확신을 더 갖게 한 22년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많으니까 1번 보시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공고사직, 의원면직이든 뭐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옆구리에 칼을 확 찔러가지고 사직서를 내게 만들면 해고죠. 자, 2번 몰아낼 의도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해고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있다. 불법행위 당연히 손해배상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자, 3번 3년. 그렇죠.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거고, 고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이번에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 이제 제 교재에 보니까 기본서가 아니라 기출문제집에 있네. 최소한의 자존심을 이제 세우시는 것 아니냐 하는 강력한 의심의 눈초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제가 이 변성기가 몇 개 와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불편하신 점 사과의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 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고 하신 분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으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벚꽃이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우리 미화원 분들만 힘든 거예요. 그거 쓸다가 예전에 산지 한번 하는데 그거 쓸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밤낮 쓸면서 뒤를 보면은 또 막 쌓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과로를 해가지고 그 가로수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반나절이 지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확 해서 40 중반? 초반인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벚꽃 구경을 못하니까 잔인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벚꽃 구경 가셔도 그런 분들의 노고도 좀 생각하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은 근로감독관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은 근로시간의 제한에 있어서 어떤 적용을 제대로 받는지, 초과근로를 했을 때 초과근로 수당을 일정 부분으로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 제한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비추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벚꽃도 보시고, 술을 드시면서도 저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썼을지, 전자문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좀 맺었을지, 요즘 짭코리아나 알바몬 그런 데서는 서면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 본국에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을 하거든요. 이렇게 딱 그 이력서 제출하면은 전자상에서 근로계약을 이쪽에서 청약을 하는 형태가 되고, 청약이 유인이죠. 유인인데 청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10명이 지원했으면 1명한테 딱 확답 메일을 컨펌을 보내면 계약이 전자상에서 딱 체결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있다던데 하시면서, 이제는 신문을도 보시고 저기 오마이뉴스든 아니면 노동 쪽에 그러한 기사들도 보시면서 면접을 이제 기분 좋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공직의 길에서 혁여강 특출난 핵심 인재로 성장하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무궁한 영광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